이슈 잡고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입니다. 통신 섹터 전반으로 좀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에 상당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나 이 공약 1호인 공공 와이파이와 관련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괜찮은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제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거대 여당이 탄생했고요. 현 여당의 압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쪽에서 내놨던 여러 가지 공약들이 좀 더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특히나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공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와 관련해서 어제 종목군들이 한 차례 들썩이기도 했었죠. 물론 오늘까지 시세 연속성이 좀 나오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하는 이유가요. 아무래도 통신 쪽의 예산이 좀 한정적이라면은 이 와이파이 쪽으로 자금을 투자하다 보면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괜찮을까. 그리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5G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가 한 80%나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만드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또 투자 관점에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교수 이현우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네, 공공 와이파이 언제 어디서든지 이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 수치로 제시한 부분은 어떻게 좀 되나요? 예, 그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따르면 금년부터 3년간 시내버스, 학교, 문화체육시설 등등에서 한 5천 개, 5만 곳에 이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는 게 어떤 공약이고요. 3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매체 보도를 보니까 와이파이 최근 들어서 이 사용량, 트래픽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가입자들이 워낙에 좀 많기 때문에 와이파이 사용량이 좀 줄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공공 와이파이가 실효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예,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5G 요금제는 대부분 다 이제 거의 무제한 데이터를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4G LTE도 이 고가제로 갈수록 이제 데이터 허용이 커지기 때문에 최근에 와이파이 트래픽이 조금씩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어르신이라든가 청소년 또는 그 저렴한 요금 사용자들은 이런 와이파이가 도움이 되고요. 특히 국내에 오시는 그 해외 관광객들이 연간 한 1,500만 명 이상 됩니다. 이분들한테는 이런 와이파이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죠. 저도 업무상 해외 많이 나가는데 그 방문국에서 이런 와이파이가 되면 상당히 편리하기도 하고 또 이미지가 좋아지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해외 여행을 나갈 때 보면은 공항에서부터 유심칩 사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로밍을 한다든지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약간은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효과까지 좀 봐주셨네요. 그런데 또 돈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인프라를 설치하게 되면은 경제적 부담은 불가피할 텐데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하는지 또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일단 그 공약에 따르면 한 3년간 5,780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구분해 보면 그 보통 이제 뭐 와이파이 AP라고 하는 디바이스 이 구입 비용,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설치하고 유지 관리비, 그다음에 이걸 설치했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이 AP에다가 유선 또는 LTE로 이제 그 백홀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 유지비가 매번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돈이 있는데 이 돈은 아마 그 중앙정부 또 지자체로 통신 사업자가 이제 분담을 해야 되는데요. 뭐 분담 비율은 아마 향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LTE나 5G랑 달라서 이 공공 와이파이는 이 커버리지가 뭐 전국토의 뭐 98% 이렇게 다 커버할 필요는 없고 주로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라든가 버스라든가 문화, 체육, 뭐 관광시설, 보건시설 이런 데 하기 때문에 의외로 투자비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보통 고려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것들 일단 설치하면 다 되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통신 인프라들은 설치 이후에도 소프트 업그레이드라든가 또 보안 패치라든가 이런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유지 비용도 꽤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와이파이, 특히나 공공 와이파이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얘기는 저도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유지 비용까지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도 통신에 활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 5G 투자에 좀 부담이 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데요. 5G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나라에 이제 통신 3사가 있는데 연간 그 인프라 쪽에 투자하는 게 뭐 적을 때는 한 4조 연간, 많을 때는 3, 4조에서 한 9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투자에 비하면 와이파이 투자 뭐 3년간 6천억 정도, 물론 이 돈도 이제 사업자나 뭐 지자체나 중앙정부 부담하겠지만, 그래서 따져보면 뭐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뭐 간섭이라든가 이런 보안 관리하는 게 이제 그 사업자로서는 이미지에도 타깃할 수 있으니까 이런 관리하는데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는 와이파이가 이 이동통신과 이제 뭐 경쟁제 또 대체제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안제로 하는 그런 생각하는 입장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 헤비 트래픽을 유발하는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을 사실 와이파이로 좀 빼주면 이 통사 본래의 어떤 그 보안이나 그 저지연 컨텐츠 이런 것들 이 통사 본래 망을 이용하게 되면 사업자로서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당국자들이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당국대학교 이현우 교수와 함께 좀 들여다봤고요. 이번엔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공공 와이파이 관련된 종목 어제 좀 뜨거웠습니다. 관련주들부터 알려주시죠. 예, 일단 그 와이파이 관련주로 좀 알려진 부분들이 몇 종목가 되는데, 이제 머큐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머큐리는 이제 유무선 공유기 AP라고 그러죠. AP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광섬유를 또 이제 뽑아내는, 광섬유도 뽑아내고, 또 광케이블도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기하고 광케이블이 전부 다 와이파이에 들어가죠.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가 돼 있고요. 아이즈비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아이즈비전은 이제 머큐리의 최대 주주입니다. 같이 움직였었고, 기산텔레콤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유무선 공유기 이쪽도 이제 AP 사업을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전파기지국이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가 터널 구간의 무선 기지국 사업을 하는데 이 종목은 시세가 요즘에 상당히 좀 그 전부터 좋았죠. 5G 쪽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시세가 좀 좋았던 종목이고,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RF 통신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와이파이 AP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또 PP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광통신망의 휴대용 계측기, 그러니까 광통신이 잘 되고 있는지 설치를 한 다음에 그걸 측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휴대용 계측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이번에 설치되는 와이파이는 이제 이제 백업 쪽이 광통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이제 광통신 쪽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쪽도 이제 광분배기 이쪽을 제작을 하고 있고, 뭐 이외에도 뭐 우리넷이라든가 파이오링크라든가 CS 같은 종목들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큰 범주에서 보면은 다 통신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공공 와이파이나 또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좀 교집합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중에서는 한 머큐리나 전파기지국 정도 5G 관련된 테마를 좀 묶였던 것 같은데 나머지 종목 중에서도 혹시 5G 쪽으로도 함께 묶이는 종목이 있나요? 지금 이제 5G 쪽으로 뭐 딱히 그렇게 묶이는 종목은 그렇게 뭐 눈에 띄지는 않는데, 단지 이제 그 PPI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광통신망이 아무래도 5G 쪽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PPI는 또 이제 인텔 쪽으로 또 납품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PPI가 오늘도 시세가 좀 괜찮죠. 뭐 이제 실적이 조금 날만한 종목이라서 이쪽이 좀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공 와이파이 정책 그리고 또 5G 이렇게 양쪽 날개로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그럼 실적까지 이 부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숫자로도 좀 실현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실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민주당 쪽에서 3년간 총 이제 5,780억 정도 투입을 하기로 했고요. 전국에 한 5만 3천여 개 정도 이렇게 2022년까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죠. 공약에서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뭐 현실화 되게 되면은 와이파이 시공업체라든가 또 와이파이 부품업체들 뭐 수혜가 좀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규모상으로 보게 된다면은 5G 투자 이런 거랑 뭐 규모를 논하자면은 뭐 10분의 1, 연간 투자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를 3년간 투자를 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규모는 안 큽니다만은 요번에 이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할 때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많이 참여를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한테는 이제 뭐 괜찮은 하나의 수입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뭐냐면은 이제 기존의 공공 와이파이 AP가 지금 6만 개가 넘게 이미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교체 수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체 수요 부분도 한 몫을 할 것 같고요. 이번에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면 와이파이 6로 최첨단 와이파이로 이제 속도 높은 걸로 아마 시공이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할 때 조금 미뤄달라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와이파이 6에 들어가는 칩셋 개발이 아직 덜 됐다. 그래서 그거 개발할 때까지만 좀 미뤄달라 이렇게 했던 게 그게 작년 말인데요. 그때도 보면은 이제 우리는 칩셋 개발 이미 완료했다고 했던 기업들이 한 2군데 정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혹시라도 이제 그 상장 종목들 중에서 와이파이 6와 관련된 칩셋이 개발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그런 쪽으로 조금 수혜가 부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 여운의 시장이 어제 오늘 또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공 와이파이 관련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단순한 하루짜리에 끝나는 테마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책 수혜가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정책이 과연 현실화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언제쯤에서부터 현실화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결정이 좀 돼야 되겠죠. 일단은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정부랑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 와이파이 통합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3월 달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공공 와이파이 컨트롤 타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지금 진행하는 일이 올해에는 실수요 조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이제 어떤 예산이 쓰이는 것은 내년부터 또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 보게 되면은 통신 3사하고 그리고 정부하고 뭔가 이제 반반씩 해가지고 그것도 펀드를 조성을 해서 실행을 하는 형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뭔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당장에 여기서 뭐 예산이 집행이 된다거나 뭐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뭐 어제 올라온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주가의 어떤 시세 연속성을 지금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부족하고 실속 논란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넘어야 될 장애이긴 한데, 근데 실제로 뭐 5G를 아직까지 5G 쪽으로 갈아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이제 뭐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이제 이 공공 와이파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여론들이 현재로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극복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연말쯤 해가지고 실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에서 수혜가 다시 한번 또 이제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때 이제 뭐 이제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될 걸로 보이지만은 현재로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될지 또 실제 수혜를 받을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당분간은 좀 테마 형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공공 와이파이 정책 외에도 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집에 대한 분석도 증권가에서 내놓고 이렇게 하던데 보면은 오늘은 또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미래차 종목군들이 강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만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굳이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자면은 이쪽 미래차 쪽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도 공약집에는 들어가 있는 쪽이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반도체 IT도 있지만 어제 강했던 대북주 그리고 통신주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좀 지속적으로 수혜가 가능한 그런 종목군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보세요? 네, 어제랑 오늘 이제 정책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정책 관련 테마주 내에서의 하나 이제 뭐 순환매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는 뭐 공공 와이파이라든가 또 대북주들이 좀 움직였고 또 어제 뭐 철도도 입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철도 관련주들은 이제 대북주
모멘텀 플러스 해가지고 또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움직였던 그쪽 섹터는 오늘 좀 잠잠하고 오늘 이제 수소차 쪽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수소차 쪽에는 이제 친환경차 전기차 쪽과도 관련이 있고 또 정부 정책과도 관련이 있고 또 현대차가 수소차 시장을 중국을 겨냥해서 진출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오늘 굉장히 좀 시세를 많이 주고 있는데 과연 이 시세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점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그 수소차 쪽도 펀더멘탈 기반으로 예상할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하나의 모멘텀 이슈성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소차 쪽 움직이는 부분도 분명히 좀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만 접근이 좀 가능하겠고 오히려 정부가 지금 이제 꾸준히 밀고 있는 쪽에는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또 소부장 쪽 소부장 쪽에는 펀드도 지금 이미 지금 이제 시판이 되고 있고 정부 쪽에서 계속해가지고 소부장 쪽에는 뭔가 이제 그 부품과 소재 장비 쪽을 국산화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좀 표를 몰아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제 동력을 얻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매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실적이 좀 담보가 되면서 뭔가 좀 정부 정책의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쪽이고 또 장비 소재 쪽 이런 쪽이 되겠죠. 그쪽에 아무래도 이제 시세 연속성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수소차 쪽도 물론 이제 정부가 이제 강력한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수소차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규제도 많이 풀어야 되겠고요. 수소차 쪽이 제대로 가려면은 실제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수소차 충전소와 관련된 사업자가 확정이 되고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이제 전체적인 플랜 같은 것들이 좀 보여야지만 수소차 쪽에서 시세 연속성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어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이런 정책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이제 테마주로 정도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테마주 대응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오늘의 주제로 넘어와서요. 이 공공 와이파이 관련된 종목군들만 좀 압축을 해서 투자 전략 세운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서 최선호주를 뽑자면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투자 전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최선호주는 사실은 이쪽에 그렇게 선호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좀 기반이 될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한 두 종목 정도 제가 좀 꼽아봤는데 머큐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머큐리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통신 3사의 AP를 그러니까 AP라고 하는 유무선 그 와이파이와 관련된 기기죠. AP를 납품하는 유일한 종목입니다. 실제로 와이파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머큐리라는 회사가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가능성이. 또 이제 광섬유 추출 설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섬유 추출 설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한 상장 회사는 이 회사하고 대한광통신하고 있기 때문에 광섬유 쪽에 요즘에 그 단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실적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머큐리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PI 같은 경우에는 요즘 데이터 센터 쪽이 상당히 좀 이제 핫하지 않습니까? 인텔사가 지금 데이터 센터 서버에 칩을 납품을 하는데 그 인텔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서버 쪽에 AWG라는 이제 그 부품을 PPI가 공급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는 더 많이 공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제 실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세 연속성으로 보고 또 이제 앞으로 실적에 의한 펀더멘탈에 의한 주식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머큐리하고 PPI 이 두 종목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PI 살짝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지난해 말쯤에 인사를 드린 이 새내기주입니다. 상장한 지 한 4개월 정도 되는데요. 충분히 좀 내실 있다 이런 평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